이 단어조차도 좀 제가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봐 줘야 된다라는 것 자체도 좀, 네. 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네. 그런 부분도 좀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엠번방 사건을 통해서 그 조주빈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좀 특이하게 이게 이거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저희 그 같이 근무한 선생님들은 앞으로 범죄자들은 다 저걸 해줘야 된다 이렇게 숙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얼굴을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볼 때 3일 이상을 언론에서는 조주빈이라는 그 가해자 그 개인에게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췄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봉사활동을 했네, 가상화폐를 가지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자꾸만 이 조직적인 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어떤 이슈로 가져가려고 하는 언론의 그 행태를 보면서 그 언론의 보도 행태를 또 지적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가해자에게 시선을 몰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은 범죄에 대해서 몰아줘야지, 얘가 이렇다더라, 얘 어렸을 때 누가 어땠다더라,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가해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네네. 그것은 가해자가 어떤 처벌이 있고, 교육을 받을 때 다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교정 치료 프로그램에 투입이 되면은,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반성하고, 교화되고, 이런 과정을 겪을 건데, 우리가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그 주변인으로서 가해자를 바라보는 것은 가해자가 처벌을 정말 제대로 받고 그 처벌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인식을 보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반대로 피해자 그 신상 털기 이런 거 많잖아요. 피해자 가족까지 누구 이렇게 하는데 피해자에게 저는 좀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피해자를 이번에 그 법안이 통과된 것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촘촘하게 마련돼야 된다라고 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럼 그동안에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 있었긴 했지만 굉장히 좀 그 사각지대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이 어떤 국가적인 기관에다가 신뢰를 가지고 삭제해주세요라고 의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비를 털어서 디지털 장애 업체 같은 데다가 해주세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지털 장애 업체가 이 웹하드 업체랑 또 유착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주소지를 가지고 지워주는 척하면서 하나 남겨놓고 다시 이걸 웹하드에 올려서 또 유통되게 하고 아주 끔찍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에 대한 시선을 모아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런 이제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아까 이상한 거 좀 표현이 그렇다라고 하셨지만 행위자, 가해자, 피해자가 누구도 우린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던 그런 그 상황이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가해자를 나눠서 만약에 굳이 생각을 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반성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재발이 방지가 되는지 그다음에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아서 다시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알아내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저희도 생각할 때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면 반면에 저러고 다녔으니까 저렇게 행동했으니까 저희가 은연중에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반성하지만 저게 굳이 밤늦게 위험한 장소에 음주를 하고 이렇게 안 가면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피해자 유발론인데 사실 이번 엠번방 사건에서도 일탈계라고 하는 그 계정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조주빈이란 사람이 이제 돈을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빼내서 네. 공익요원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빼내서 뭐 고수익 알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우리가 말한 뭐 보이스피싱처럼 피싱을 네, 했고 네, 네. 또 하나는 일탈계 그러니까 여자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그 일탈계 노출 사진을 올린다던가 네, 네, 거기서 네. 성적인 표현을 한다던가 그런 대화를 나눈다던가 하고 해킹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더 찍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그 엠번방에다가 보게 하게끔 이런 이제 두 가지 과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죠. 누가 일탈 계정을 하래? 누가 그렇죠, 거기다가 그렇죠. 너 프로필 예, 사진에 예. 이런 사진 올리지 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내가 내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미니스커트를 입고 싶고 내가 오늘 술을 마시고 정말 코알라가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은 내 의사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코알라가 돼서 내가 진짜 정말 많이 취해서 만취해서 이렇게 그냥 노상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 이게 과연 내 잘못인가? 절도죄, 살인죄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우리 홍스가 여기 있던 뭐 홍스에 이걸 뭐 이제 도둑 맞았어요. 누가 감히 네. 이름표를 제거 가져가지 마세요. 접니다. 제가 지금 넘보고 있는데 이름표를 누가 가져갔을 때 왜 이름표를 거기 달고 있었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왜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어? 금고에 넣어놓지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 조심해 그냥 이 정도지. 그런데 유독 선거 관련된 사건만큼은 왜 거기 그 자리에 있었어? 왜 남자애들하고 노래방 갔어? 왜 그런 사진 보냈어?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꾸만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 문화. 그래서 아까 피해자에 대한 시선을 우리는 이런 너가 원인 제공 뭔가 이만큼이라도 꼬투리를 제공했을 거 하는 그 생각조차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여자들이 막 그러는 거 보면 전 진짜 할 말이 어이가 없어요. 저는 적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엄마들이 오히려 딸이 그러고 나면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해주는데 엄마가 오히려 너 왜 그랬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어디다 얘기를 하냐고. 아빠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그 일탈했던 것 때문에 보호자에게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민을 토로할 수 없어서 계속 그 협박에 계속 응대하는 거죠. 보호자에게 얘기했다가는 자기는 맞아주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내가 보호자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우리 스스로 좀 반성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요즘 이슈화 됐던 그런 그 연예인들 해킹당했던 사건도 그렇지만 거기에 그냥 전화 해킹해가지고 전화해서 돈 안 보내면 오픈할 거랬더니 모여진 돈이 6억 얼마? 나 깜짝 놀랐어요. 예, 5명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근데 당당하게 뭐 우리 하모 배우는 유인해갖고 결국은 찾아낼 수 있는 거를 빌미를 경찰에 제공했다고 하는데 전화만 했는데 벌써 연인 5명은 벌써 6억이라는 돈을 보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필요악인 것 같아요. SNS 이런 거 대중 매체 그다음에 이렇게 방송 이런 시스템들이 이거 역시도 성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나에 대해서 너무 요즘은 많이 오픈이 돼요. 사실은 보면 저는 좀 이렇게 그 라떼 세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꼰대 세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에 대해서 너무 드러내는 거를 저는 이렇게 싹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절제돼서 어느 정도 표현하고 생각을 얘기하고 근데 막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싫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당당하게 오픈할 거 있으면 오픈하고 그다음에 절제할 건 절제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너무 하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필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너무 많은 부분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전화 한 통으로 해킹했으니까 돈 보내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뭘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내가 그냥 나 혼자 그냥 기념으로 그냥 홀딱 거기서 사진 한 장 찍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벌써 누가 착각 가져가면 그러니까 내가 혼자 소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절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오픈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좀 저희들이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 설리가 자살한 것도 사실은 그게 더 뭐라고 한 거가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피해자가 결국은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자꾸 몰아가는 그 그런 꽃다운 세대거든요. 그렇게 이쁜 애가 그렇게
사이버로 하니까. 이게 이제 뭐 공인이라서 더 주목을 받는 건 맞지만 이제 일반인들도 이 SNS의 발달이라든지 뭐 기술 발달을 따라서 그런 피해 사례들이 더 있는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들 정말 이 가해자는 당연히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고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근데 이 피해자들 샌드장님이 말씀해주면서 관심을 끊어달라고 했던 거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첫 번째 가십거리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로 가십거리를 그렇죠.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SNS 활용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신상털이 한다. 너가 뭐를 제공하지 않았냐. 저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배우자하고도 좀 이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이게 뭐가 물론 잘못은 얘가 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 친구들이 거기를 활용을 하고 했던 것도 잘못된 게 아니냐. 근데 그렇지만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먼저냐가 똑같이 이것도 역시나 정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피해자들은 보호를 받고 거기에 합당한 뭔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더 질타를 받고 가해자들보다 더 질타를 받고 관심이 더 이목이 돼서 오히려 또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존중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받았음에도 경찰서 가면 정말 막 진짜 무한할 정도의 뭐 표현을 해라, 뭐 어떻게 상황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응대법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공무원들은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조계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상담하는 분들 이런 것들 다양하게 교육을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부모에 대한 교육, 아이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이런 응대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 경찰, 뭐 검찰 할 것뿐만 아니라 그런 피해자들을 존중해주고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를 더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늘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라지고 그다음에 없어지고 그러면 끝날 것 같다. 근데 그게 계속 문제화되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데서 의무적으로 그런 분들의 또 그런 사건을 응대할 수 있는 경찰관이나 검찰들은 따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응대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2차, 3차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보면. 이 신변보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고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사례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그 엠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성착취물이 있고 또 이런 피해가 있다 해서 사이버 뭐 성폭력 수사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방 경찰청에도 그 수사대들이 있는데 저희 그 이제 청소년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이 자꾸만 이상한 댓글이 달린다, 음란성 댓글이 달린다고 저희 쪽에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되게 무력감을 느낀 게 제가 어떤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이제 보호자와 같이 와야 되고 또 이제 그 경찰에게 저희가 문의를 했어요. 이런 이제 댓글이 왔는데 어떻게 이게 수사가 되고 좀 잡을 수 있겠냐 했더니 또 이 계정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좀 그리고 이 아이디를 그리고 아는 사람의 아이디인지 아닌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엠번방 사건으로도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가서 호소를 했을 때 그 경찰에서 이거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어디다 호소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직접 저희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 SNS 상에서 피해 보는 것들을 제가 목격하면서 저도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던 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되고 국민청원이 올라가면서 국제공조수사 그리고 정보통신 방지법에서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서 자정 노력을 해라 이런 것이 이제 법안이 생기긴 했지만 과연 그 자정 노력을 그리고 그 수많은 뭐 우리가 뭐 톡들과 뭐 정보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업체가 다 필터링을 할지 그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으로 너네도 이런 노력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할 때도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못해요 이런 답은 이제 못하는 거죠. 공조 수사를 하기로 했고 그
경찰청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그 국민청원에 답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이제 반가웠었는데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조수사해가지고 그 범죄자를 수사해갖고 잡은 그 경력도 꽤 있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몰랐지만 그래서 이게 의지를 가지면 되는 문제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네, 어제도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청소년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라고 막 이제 다급하게 얘기했을 때 아는 경찰분께 전화해서 알아보고 사이버수에 누구 가야 되고 이거 들고 가야 되고 막 이런 노력을 해준 것만으로도 이 친구가 너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왜 봇처럼 무분별하게 막 이런 프로필 사진을 보고 보내는 댓글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하는 댓글이 아니라 챗봇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댓글을 다는 거라서 이거는 좀 수사하기는 어렵다 이런 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굉장히 안심하면서 그렇지. 제가 그 친구 이제 보호자분께 이 아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인지를 시키도록 했는데 저희의 노력은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뭐 크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지역에서 사소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또 이렇게 또 열심히 그렇죠. 말씀을 누군가 드렸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또 무서울 때 도와줄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네. 자살하지 않는다잖아요. 맞아요. 네. 들어줄 일단 한 사람이 명만 있으면. 있으면 네. 잘 살 수 있대요. 우리 김효임 센터장님이 그래서 역할이 더 큰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우리 방송을 보고 정말로 위기나 그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소 강릉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우리 김효임 센터장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좀 상담을 받고 전화번호 네, 정번. 받고 지금 이렇게 자막 쫙 나가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는 그다음에 우리 영동 지역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이 성문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 선생님이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 늘 얘기하지만 저기 뭐 인력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만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여기가 정말 그런 성에 대한 이런 문제들, 그런 정말 행복한 장소 그런 곳들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 같이 좀 이렇게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네. 사실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정말 고통으로 이 법들이 마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안이 발생됐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어떻게 뭐 처벌하고 지원하고 이런 체계들이 가장 먼저 예산이 들어가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예방교육은 가장 후순위로 그게 문제라는 밀려지거든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은 저는 차고 넘쳐도 이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적 동감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도 좀 문제겠지만 일단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네, 이 예방교육이. 네, 네, 그리고 공교육 안에서도 성교육만을 바라볼 때는 아마도 굉장히 힘이 좀 없지 않나. 왜냐면 우리가 정말 성장 지향이고 입시 위주고 뭔가 사실 뭐 인서울, 스카이 이런 용어들이 남발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올바른 어떤 성의식을 가지고 자랄까? 저는 어른으로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있지만 우선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어쨌든 사람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일을 또 하고 그게 어쨌든 우리 그 아동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에게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많이 의지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또 우리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희망적이에요. 저희가 네. 청소년들 참정권 얘기할 때 그게 되겠어? 가능해? 네. 우리 늘 그렇게 시작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래도 합시다. 몇 명이라도 참정권에 대해서 네. 얘기하고 청원 올리고 합시다. 결국 올해 이뤄냈던 것처럼 이 성문화 그 교육에 대한 그다음에 우리 성교육에 대한 부분도 늘 얘기하면 그 예방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예 공시화돼서 우리 보면 우리 그 교육하러 들어가려면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꼭 들어가는 것처럼 그게 세상에 안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아예 족쇄를 채워놔가지고 정말 성범죄에 이렇게 노출이 되거나 잘못한 사람은 정말 한 발자국도 못 옮길 수 있는 그런 사회 조직을 만든다 그러면 감히 그렇게 못하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계속 청원해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국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자꾸 점점 진화되고 일어나는 이 성범죄 사전 예방 교육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예. 또 국회 또 정치 많이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나라에서. 정치 네. 우리 일상이고 당연히 이런 해주셔야 것들을 되는 우리가 자꾸 소리를 내야지 네. 만들어지니까. 예방교육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피해자 지원이나 뭐 가해자 처벌 이런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 좀 힘이 빠지고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항상 교육을 마지막에는 항상 부르짖고 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의지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지. 강릉시 관계자들 듣고 계시죠? 네. 뭐. 국가에서 안 되면 지자체에서라도 먼저 시작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렇죠. 지역에서라도 그럼요. 먼저 움직이면 뭔가 그럼요. 변화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그럼요. 김혜우 세대님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성범죄, 성피해를 입은 친구들이 혹시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렇게 네. 지금 성문화센터처럼 있는데 그런 것 좀 네. 소개 잠깐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어떤 성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이제 가장 가까운 주변인에게 이렇게 토로하기가 되게 쉬운데 주변인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삭제, 심리상담 이런 지원들이 그리고 법률 지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청소년이다. 청소년 상담도 있습니다. 1388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카톡 상담도 되고요. 네, 그리고 사이버 상담도 되기 때문에 전화 상담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1388 청소년 상담센터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여성 긴급전화 1366도 있습니다. 그리고 1366. 네, 여성 긴급전화가 1366이고 청소년 전화는 1388입니다. 저희 센터는 전화가 없어요. 네, 저희는 예방교육기관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민간에 그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라고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한사성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또 의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성폭력 상담소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시간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떠셨어요? 같이? 너무 편안했고 네, 재밌죠? 제 입에서 삐리리가 안 나와서 편집하실 때 조금 시간이 줄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많이 참았는데 우리 정블링님, 안드로우님, 김 대표님, 홍수님이 너무 잘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이야기를 경청해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셔서 너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런 내용들이 이 방송을 타고 나가서 우리 지역사회 또 뭐 누구든 불특정 다수가 보겠죠. 네. 보그스와 TV가 승승장구하고 구독, 좋아요로 역시 할 줄 안다. 제가 여기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정하죠 뭐. 아닙니다. 고정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네. 고정 여기 명찰 하나 그럼 만들어 드릴까요? 만들어 올게요. 네. 아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좋은 말씀 그리고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바른 성문화와 성의식 모두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만 이 인식 변화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범죄율은 줄어들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보고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뭐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보고수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불러줘야 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